여기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 전술 부재 능력 부재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은 경기 내용이 무척이나 난해하기 때문에 뭐라 해설하기도 어렵다. 저도 힘들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의 무능력,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팀이 공격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수비에서 잦은 불안 요소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선수들의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장점이라고 평가받은 카리스마형 리더 홍명보 감독을 대놓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주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이 저조하여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경기 중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폼에 따라 전술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팀의 공격성과 수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진한 선수 대신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팀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를 상대로 비긴 경기력을 보인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 건 무능의 극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랑 비기는 감독을 낙하산으로 모셔왔다고 하며 30억이나 주고 있는 슈컵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전의 답답한 판정의 분노 유발 주심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의 골을 무효시킨 그 주심으로 밝혀지며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석연찮은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전반 5분 이재성은 설영우의 패스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 하메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페널티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이 관대한 성향인 탓에 반칙 선언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황인범은 후반 38분 상대 선수의 살인 태클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황인범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선수 생명에 위협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황인범이 태클을 당한 순간 살짝 발을 떼지 않았다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도 팔레스타인의 태클을 심각하게 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심은 전반 추가 시간 박용우의 득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장면이 파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날 주심은 과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펼친 우루과이전에서 노골을 선언한 바로 그 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에서 황희찬을 야뒹굴게 한 요르단의 악질 태클을 방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주심이었던 아라키 유스케는 한국이 1대2로 밀리던 후반 27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이재성의 머리를 맞고 튀어 올랐다가 김영권의 헤더로 연결됐음에도 VAR 온필드 리뷰까지 거친 뒤 결국 골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요르단의 경기 내내 계속된 반칙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시 심판진은 일본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라키는 그중 VAR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주심 기무라 히로유키는 요르단 측의 도를 넘은 과격한 플레이에도 경고 카드를 꺼내지 말지 주저할 뿐 끝내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황희찬이 두 번째로 넘어져 그라운드에 나뒹굴었을 때는 눈앞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반칙만 선언했습니다. 심판진은 이후 황인범이 거친 태클을 받는 장면이 뚜렷하게 잡힌 뒤에야 옐로카드를 꺼내며 축구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바그너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바그너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